전환형 인턴 그때 떨어졌어요. 그게 그냥 한 번 떨어졌다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 떨어진 끝에 정말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들어간 자리였어요. 원하던 그룹이었고요. 무엇보다 2달 동안 같이 했는데도 떨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인턴 전환율이 50%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날 이후 한 달은 거의 밖을 안 나갔어요. 누워만 있었고 페인처럼 지냈고 하루가 길게 늘어졌어요. 가족들한테도 바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괜찮아라는 말을 들을 자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꺼진 시기였어요. 치주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아요. 나만 멈춰있는 것 같은 공포가 계속 따라오고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버티고 그 시기 자체가 그냥 사람을 소모시키는 구간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을 거의 안 나가고 누워서 지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Eat, Pray, Love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이탈리아에서 오래된 농담 하나를 듣고 거기서 실마리를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든요. 그 이탈리아 농담이 이거였어요. 매일 교회에 나가서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어요. 성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상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제발 부탁이니 우선 로또를 사거라. 그 문장이 그날 저를 깨우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누워만 있으면 제 인생에서 바뀌는 확률은 그대로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 다시 밖으로 나가보자. 그 뒤로는 완벽해지자가 아니라 확률을 내 편으로 돌리자로 바꿨어요. 혼자 있으면 무너지니까 전환형 인턴에서 같이 떨어졌던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했고 자기소개서도 계속 쓰고 서로 봐주고 또 다른 면접 스터디도 하고 설명회도 계속 갔어요. 부족했던 부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피드백도 요청해보고 지원도 멈추지 않았어요. 취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답을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도 횟수를 쌓는 거더라고요. 지원하다 보면 진짜 머리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벼룩 실험을 보면 벼룩은 원래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천장에서 계속 부딪히면 나중엔 천장이 없어도 스스로 점프를 낮춘대요. 그게 내 한계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창한 결심 대신 딱 이걸 했어요. 한 번에 뚫리지 않아도 부딪히면 조정하고 방향을 조금 바꾸고 다시 시도하기.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든 환경이든 전략이든 바꿔서 다시로요. 그래서 그때 지난 반기 동안 떨어졌던 곳을 또 넣었어요. 그냥 계속 넣었어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이 다음 지원에서 수정할 포인트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이전에 떨어졌던 B라는 회사에 전환형 인턴에 붙었어요.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문이 다시 열린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시작을 하기 전에 두렵더라고요. 그 전환형 인턴도 2달이었거든요. 또 2달을 다 쏟아붓고 또 떨어지면 그 생각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하자. 이번에도 분명 배울 게 있을 거야. 그리고 2달 동안 이전에 떨어졌던 인턴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귀하고 최대한 적용했어요. 그때 아쉬웠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발표 날이 왔어요. 사실 그 발표 날에도 자소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결과가 어떻든 다음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날 결과를 확인했어요. 전환형 인턴에서 실제로 전환됐다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탈락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든든했던 건 제일 처음에 전환형 인턴에서 떨어졌던 여기서 같이 떨어졌던 친구들이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차근차근 자리 잡고 취업하고 이직을 하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구나. 터널을 지나고 제가 제일 원했던 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기회가 오면 회사에서 계속 손을 들고 배울 수 있는 게 보이면 거기로 가고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쌓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원하는 곳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바꿔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시간이 쌓이니까 시장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조금 바뀌기 시작했고 숫자도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로 느낀 건 숫자 그 자체보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전형적인 엘리트는 아니거든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직선으로 쭉 가는 삶은 못 살았고 굴곡도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구불구불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어딘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만약 우리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라면 모든 수를 계산하고 최선의 수를 두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정보도 제한적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가진 지식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최대한 물어보고 확인하고 정리한 다음에 선택할 때는 지금 내가 가진 정보와 내 성향에서 최선의 수라고 생각되는 한 수를 일단 놓아보자.
조금씩 다음 수를 또 놓아보는 거. 결과를 보고 다시 조금씩 튜닝하고 또 다음 수를 놓고 그걸 반복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탈락, 주문 불출도, 알바도, 고생도 그 순간엔 그냥 점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엔 그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화장실 바닥에서 혼자 울고 있던 20대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고 있을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초기 실패는 평생 가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도 절대 고정값이 아니고요. 인생은 길고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구불구불 돌아가더라도 앞으로만 가면 결국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다 잘 될 거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지금 당신이 놓을 수 있는 최선의 한 수가 무엇인지 꼭 한번 고민해보고 놓아보면 좋겠어요. 터널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는 감옥이지만 계속 걷는 자에겐 결국 통로가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두는 그 서툰 한 수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을 밖으로 끌어내줄 거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멈추지 않고 그 끝엔 반드시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놓을 오늘의 최선의 한 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